서민의 빛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백열등. 포장마차에서, 재래시장에서, 단칸방에서 우리네 삶을 비춰주던 노란 불빛의 백열등은 우리에겐 따뜻한 불로 기억된다. 생활 속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감각까지도 또는 감성까지도 통제하는 또는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으로 굉장히 기능적으로 발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백열등이 저효율 조명기기라는 오명을 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견한 지 134년 만의 일이다.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백열등. 과연 그 역사와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백열등의 자리를 대신할 차세대 조명기기는 어떤 것일까?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재래시장. 좌판마다 백열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백열등은 서민을 비춰주는 따뜻한 불로 사랑받아왔다. 백열등의 최대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 개당 300원에서 400원 정도다. 요즘 나오는 친환경 램프 대비 3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이다. 때문에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백열등의 역사는 무려 2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흔히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최초로 전구를 개발한 사람은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다. 그는 1802년 가느다란 플래티넘 선에 전류를 보내면 빛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이를 전구로 만들었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1879년보다 77년이나 빠른 것이었다. 백열등이 에디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은 수명 문제를 해결해 본격적인 상용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백열전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필라멘트입니다. 이 필라멘트가 잘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높은 온도에서 잘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 저항이 세야 되기 때문에 그 필라멘트가 가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돋쳐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중심이고요. 그 이후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필라멘트에 아주 높은 온도가 발생하면서 그 열을 내면서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백열전구의 원리입니다. 에디슨은 몇 번의 연구 끝에 최대 12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탄소 필라멘트를 개발. 짧은 수명이 가장 큰 단점이었던 백열전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처음으로 상용 가능해진 백열등이 등장한 것이다. 축음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당시 유럽에는 그 야외에서는 그 아크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아크등은 빛이 너무 밝다는 것, 약 한 4,000 촉강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빛을 밝히기 때문에 이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걸 가정에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최초의 백열전구인데요. 그 시대에 에디슨만 백열전구를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특허 침해로 인해서 1882년에는 조지프 스완과의 서로 상대적인 고소 사건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화해하면서 에디슨 스완 전기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이 전구가 더 실용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열등은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도입됐을까? 한국전력공사가 건립한 전기박물관. 전기에너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백열등이 등장하기 전 인류는 부싯돌을 쳐서 불을 만들어냈다. 그 후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불을 밝힌 등잔을 거쳐 석유가 보급되면서 램프로 발전해왔다.
전기 도입이 그 임박에서는 그 석유가 우리나라에 한 1870년대 무렵에 이제 도입됩니다. 그래서 석유 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개량 형태로 해가지고 유리에 어떤 외피를 씌운 그런 어떤 남포등도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등으로 쓰다가 그 등잔에서 석유 등을 넘어서 바로 이제 전기를 이제 쓰게 되는 전기 등을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가스 등이나 아크 등, 와사 등 이러한 부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석유 등에서 전등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1887년 3월 6일 경복궁 건천궁 주변으로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묘한 불빛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어둠이 내리며 주위가 어두워지자 깜빡거리던 작은 불빛 하나가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로 주위를 환하게 밝혔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백열등이 등장한 순간이었다. 1883년도 그 미국과의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가지고 또 보빙사를 또 파견하게 됩니다. 그 보빙사 일행이 이제 에디슨 관련 회사를 이제 방문하면서 전기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익히게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고종 황제가 계신 그 황실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고종 황제는 그 당시 이제 푸트 공사를 통해서 이제 에디슨 회사와 그 전기 도입에 대한 그런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1887년도 3월경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경복궁에 전기등이 켜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그 후 189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전문 회사인 한성전기 회사가 설립된다. 한성전기 회사는 당시 전차의 동력이나 전등 시설, 전화 사업들을 갖추기 위해서 생긴 최초의 전기 회사였다. 전기 회사가 갖추어지려 그러면 또 상당히 많은 또 전기를 또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그 당시 동대문 발전소에 이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런 동대문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이제 각 전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등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종로에 처음으로 그 세 개의 이제 가로등이 이제 설치됩니다. 그게 아마 1900년도고 4월 10일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날 이제 전기의 날로 이제 제정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 그 최초의 그 종로에 생긴 가로등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가 민간에게 이제 가설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백열전구는 현대 문명 발달에 있어서 기술 혁신적으로 위대한 발명품 중의 하나이다. 1879년 미국 에디슨에 의해 상용화된 백열전구는 무려 130년 넘게 사용된 장수 발명품이다. 에디슨이 가장 큰 고심을 한 부분은 필라멘트 재료다. 가장 먼저 사용했던 재료는 백금.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이 바로 섬유질이었다. 무명실을 탄화시켜서 말발굽 모양으로 만든 이 탄소 필라멘트 전구가 1879년 10월 21일에 등장했는데요. 이 당시 이 전구는 양초 25개의 밝기로 약 40시간 정도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에 에디슨은 보다 더 욕심을 내어서 조금 더 영구히 조금 더 오랜 수명과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이 대나무를 사용을 해서 대나무를 탄화시켜서 탄소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이 탄소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하고 난 이후 이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1882년 뉴욕 펄가에 중앙 발전소를 설치를 했고요. 이 중앙 발전소를 사용해서 뉴욕 펄 스트리트에 3,000개의 전구의 불을 밝혔습니다. 백열등의 발명은 인간의 휴먼 타임, 즉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켰다. 밤과 낮의 경계를 허물면서 본격적인 야간 시대를 열었다. 백열 조명은 깜깜해진 저녁 시간 이후의 노동과 생산 등 경제활동 시간을 늘렸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은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졌다. 저녁 5시나 6시 되면
모든 활동이 이제 정지되는데 바로 그런 백열등이라고 하는 등이 인해서 인간의 어떤 생활 라이프가 좀 많이 바뀌게 된 거죠. 뭐 그만큼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보면 사실은 좀 액티브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겠죠. 돌이켜보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100년 넘게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발명품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네 안방을 독차지한 TV 브라운관도 1897년 발명된 이래 PDP,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에 의해 사라지기까지의 시간이 백열등의 역사에 미치지 못한다. 1년이 멀다 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신제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130년 이상 사용되어 온 백열 전구는 결코 하찮게 취급할 제품이 아니다. 대구에 위치한 백열 전구 제조업체.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산 공장이다. 이곳에서는 일반 조명용을 비롯해 장식용, 반사용, 특수용 백열 전구를 생산하고 있다. 소형 전구는 현재 수요가 많이 줄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구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LED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백열 전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백열 전구의 주 원료는 대부분 다 유리입니다. 그 유리에다가 필라멘트를 지지해주는 봉을 만드는 그런 몇 개의 공정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필라멘트를 지지해주는 봉과 유리구를 결합시켜주고 그 결합된 유리를 봉입시키고 가스로 특수가스로 봉입을 시키고 진공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스크루 베이스인 이 소켓 부분에 접촉되는 베이스를 접합시켜서 댐을 해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품질 검사를 하는 이런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열 전구는 필라멘트가 광원으로 작용한다. 필라멘트에 전기를 흘려보내 열과 함께 빛을 내는 원리다. 유리관은 내부 도입선, 필라멘트를 지지해주는 스템, 아르곤 질소 혼합가스, 배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백열 전구의 몸체를 유리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 백열 전구는 안에 텅스텐 와이어의 저항을 통해서 빛을 냅니다. 그런데 텅스텐 와이어는 진공이 되지 않으면 일반 대기 상태에서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쉽게 산화를 해버립니다. 고열에 의해서. 그래서 진공을 시켜야 되는데 진공을 시키고 봉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현재로서는 유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죠. 유리가 저렴합니다. 다른 소재들 비해서. 그래서 유리를 현재로서는 조명용 백열 전구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열 전구는 내년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열 전구의 생산과 수입을 2014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바로 낮은 효율 때문이다. 백열 전구는 전력 사용량의 5%만 빛을 내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95%를 열로 발산해버리는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라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화롯불을 아마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화롯불을 켜면 아마도 거기에 나오는 그 열은 너무너무 뜨겁죠. 그렇지만 그 빛이 과연 멀리까지 비칠 수 있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히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그 열의 소위 말하는 빛의 효율을 보면 대략 한 5에서부터 10% 사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 빛의 조명의 효율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는 뭐 그런 또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백열 전구와 안전기 내장형 램프, LED 램프를 비교해보면 백열 전구의 에너지 효율은 안전기 내장형 램프의 5분의 1, LED 램프의 6분의 1 수준이다. 제품 수명은 안전기 내장형 램프의 5분의 1에서 15분의 1, LED 램프의 25분의 1 수준이다. 가정용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백열등은 여전히 인테리어에서 빠질 수 없는 조명기기다. 특히 인테리어용으로 따로 제작된 일명 에디슨 전구가 인기다.
따뜻함을 전해주는 백열 전구는 다양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조명으로 여전히 각광받고 있다. 인테리어 이제 그 램프용으로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에디슨 전구라고 그래서 이제 뭐 볼구서부터 이제 뭐 막대형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등기구에다가 램프를 이제 끼다 보면은 약간의 좀 몇 프로 모자라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램프들이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좀 효과적이 이제 된 거죠. 극대화가 된 거죠. 이제. 3파장 램프의 경우 은은한 편안함을 주는 반면 백열등은 필라멘트가 훤히 비치는 디자인이 주는 독특함 때문에 주로 카페에서 많이 사용한다. 똑같은 이제 백열 램프인데요. 이제 틀린 점이 뭐냐면 이제 좀 한정된 곳에서 그 인테리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츠가.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이제 뭐 인테리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 램프고요. 이제 그다음에 옷 매장에서도 훨씬 더 이제 옷이 더 이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백열 전구는 전력의 95%를 열로 발산하기 때문에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이 백열 전구가 여름보다 겨울에 사랑받는 이유다. 난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열 전구의 장점은 원시의 그런 불빛을 낸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빛이라는 효율은 대단히 나쁘다. 그 대신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열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열이 나오는 거죠. 백열 전구는 빛으로서 효율이 나쁘다는 거지 이걸 열과 빛을 다 합치면은 10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열 전구의 그런 장점을 앞으로 활용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빛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열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열등의 전기 효율은 다른 광원에 비해 얼마나 낮을까? 백열등과 흔히 3파장 램프라 불리는 안전기 내장형 램프, LED 램프의 전력 소모량을 비교해봤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 백열등 같은 경우를 LED랑 3파장으로 대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소모되는 와트수가 몇 와트 정도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백열 전구의 전력 소모량은 59.7와트, LED 램프는 31.5와트, 3파장 램프는 15와트 정도의 전력이 소모됐다. 백열 전구의 전력 소모량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백열 전구에 비해 안전기 내장형 램프는 66%, LED 램프는 82%의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 연간 전기 요금은 백열 전구가 안전기 내장형 램프의 약 3배, LED 램프의 약 7.5배 높다.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금 와트수를 곱해서 그 요금 체계가 정해지는데 이 사용하는 와트가 높을수록 전기 요금을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량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3파장이나 LED 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차 사라지고 있는 백열등의 자리는 다양한 신광원이 채우고 있다. 무전극 램프도 그중 하나다. 전극이 없는, 필라멘트가 없는 그런 램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00년 전에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만들 때 그 안에 보면은 필라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필라멘트가 실질적으로 없어가지고 이게 장수명이고 하루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약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램프입니다. 무전극 램프란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전구 주위에 코일을 감아 전자를 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백열등, 형광등에 이은 제3의 광원이다. 무전극 램프는 가스가 봉입된 램프 내부에 필라멘트 대신 페라이트 코어가 장치된 램프를 말한다. 이 페라이트 코어에 고주파 스위칭에 가능한 특수 인버터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면 램프에 자개가 발생해 가스를 활성화시키면서 발광이 되는 원리다. 무전극 램프는 램프와 인버터, 고효율 등기구로 구성된다. 그중 인버터는 무전극 램프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치로
반도체가 사용되는데 국내 순수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인버터는 말 그대로 220볼트를 그대로 램프까지 출력을 보내는 겁니다. 특히 그 인버터 저희 무전극 램프에는 특히 그 공진 주파수가 흘러가지고 램프와 저희 그 램프의 조명을 그 가장 효율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 100와트가 들어간다면 인버터에서 100와트를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램프의 수명까지도 좌우하고 또 효율적으로 램프에 그 안정된 전압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전극 램프는 현재 200와트급 무전극 방폭 등을 비롯해서 150와트급 무전극 터널 등과 소켓 타입, 스크류 타입의 무전극 고천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램프 구조는 형광등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코어가 여기에서 자기장을 주고 인버터에서 주파수를 줌으로 해서 밝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건데 나머지 이 형광등 이 자체는 기존의 형광등 구조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 이 아말감 물질이 인버터에서 흐르는 자기장이라든가 이 코어에서 같이 공진이 됐을 때 이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면서 굉장히 불밝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불을 끄게 되면 다시 한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무전극 램프는 장수명, 고효율, 고연색이 특징이다. 메탈 할라이드 램프 대비 45%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는다. 수명은 10배에 달한다. 또 무전극 램프는 조광 제어에 가장 알맞은 램프로 꼽힌다. 요즘 같은 전기가 부족할 때 100% 불을 밝힌다는 것은 낭비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처음에 그 낮에 들어갈 때 입구는 조금 밝았다가 가운데 부분은 좀 어둡다든가 그리고 또 출입구 쪽에서는 좀 밝게 한다든가 해서 무슨 한 20%, 30%, 50%를 자동으로 컨트롤해서 절전 효과를 내는 하나의 그 디밍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공원이나 지하주차장, 터널같이 조광 제어가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무전극 램프를 보안 등으로 만들어 CCTV 카메라와 결합시키면 범죄자 체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농작물 성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농촌의 가로등으로 적합하다. 나트륨 조명은 약 750나노대의 파장이 나옵니다. 그 750나노대가 나오다 보니까 밤에 불을 켜놓으면 주변의 인근에 그 농작물이 웃자라 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극 램프는 약 한 450나노 파장대가 돼서 굉장히 그 밤에도 뭐 불을 밝히더라도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또 그것을 우리 CCTV에다 적용을 했더니 CCTV가 가로등 겸 또는 보안등 겸 CCTV로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조명, 마이크, 스피커 이런 장치를 일체형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CCTV에 한 1,500만 원 정도 들던 것을 저희는 한 500만 원대로 획기적으로 다운시켜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고효율 제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형광등 반사각과 반사캡도 그중 하나다. 반사 캡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빛이 분산되는 걸 한쪽으로 모아서 밑으로 확산을 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전력을 사용을 하는데 빛이 아무래도 낭비가 되는 거죠. 분산이 되면. 낭비가 되다 보니 낭비되는 빛을 모아서 더 밝게 해주면 기존에 쓰고 있는 조도보다는 더 낮춰서 와트수를 낮춘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저희 제품이 그 개념 초기에 아이템을 잡게 된 겁니다. 형광등 반사각과 반사캡을 사용하면 빛의 전반사율과 확산 반사율을 높여주고 가시광선의 전체 영역을 골고루 반사시켜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을 구현한다.
또 조도 향상으로 인해 전기료가 훨씬 절약된다. 분산되어 있는 빛을 일단 모으는 기능이 1차 기능이 있고 나머지 확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좀 어두운 조명이 좀 불균형대가 있는데 이걸 편안하게 그 확산을 해줌으로 해서 같은 조도 이상을 낼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0W짜리 형광등을 하루 18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전등 1000개를 사용했을 경우 경기도 성남의 전기 평균 단가를 적용하면 하루 전기 요금은 55,160원이다. 그런데 반사갓을 씌우면 조도는 30% 정도 향상돼서 38,000원 정도로 절감된다. 전등 700개 정도만 켜놓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광등에 반사갓을 씌웠을 때 절감되는 금액은 하루에 약 16,000원, 한 달에 약 51만 원, 3개월에 약 153만 원, 6개월에 약 306만 원, 1년에 약 621만 원 정도 절감된다. 그렇다면 반사캡을 씌웠을 때 실제로 조도, 즉 밝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반사캡을 씌우지 않은 형광등은 약 927룩스가 측정됐다. 반사캡을 씌운 형광등은 약 1620룩스로 2배 정도 높게 나왔다. 반사캡을 씌운 형광등의 조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도와 그다음에 반사캡을 장착을 했을 때의 조도 차이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 차이가 보통 30%에서 50%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한다 그러면 반사캡을 사용했을 때 조도가 그만큼 나오면 와트수를 낮추면 전열기에 들어가는 전구의 와트수를 낮추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조도만큼 유지하면서 전기비는 절약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높은 효율 때문에 하루 종일 형광등을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학교 교실, 대학의 도서관, 병원 등에 많이 설치되고 있다. 반사각을 설치함으로써 저희 고객님께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객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눈의 피로도도 굉장히 좋아졌고 저희가 일하는 환경에서도 굉장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니까 에너지 절감도 많이 되긴 하지만 이 밝기에 따라서 눈의 피로가 많이 생기는데 눈의 피로를 많이 줄여주게 됐어요. 최근 조명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높은 효율의 LED 조명이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LED 조명 전문 업체. 다양한 기능을 가진 LED 조명을 생산하고 있다. LED 조명은 열 발생량이 적고 수은, 납 등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 제품으로 가장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지만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수명이 2만 시간으로 백열등 1000시간 대비 월등히 길다. 또 절전량도 80% 이상 높아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백열 전구가 광원으로 필라멘트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LED 조명은 광원으로 LED 모듈을 사용한다. 한마디로 반도체가 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PC 커버와 방열 구조 커버로 구성되어 있어 백열 전구에 비해 훨씬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60W 백열등을 LED로 대체하면 87%의 절전 효과를 볼 수 있다. 고효율의 LED 조명은 가로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LED 조명에서 중요한 것은 열을 빨리 빼내는 기술, 즉 방열 기술과 빛을 널리 퍼지게 하는 기술, 배광 기술이다. LED는 특히 방열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선 개발을 안 됩니다. 방열에서 저희가 뭐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은 기술에 보면 저희가 방열 조치를 위해서 통풍 구조, 그다음에 1차 방열부터 해서 잘 처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만들어 등기고 LED들은 기본 빛이 나오면 그다음에 렌즈 기술을 적용했다 보니까 렌즈 기술을 만약에 방열이 안 된 상태에서 렌즈를 쓰면은 오히려 빛이 더 떨어집니다. 근데 방열이 잘 된 상태에서 렌즈를 적용하면 빛이 확산돼 가지고 말대로 2배 이상까지도 타사에 비해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태양광을 이용한 LED 보안등도 등장했다.
LED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개발한 저전력 고효율의 태양광 LED 보안등이다. 보통의 햇빛이 비추는 날에는 4시간 완충으로 3일 사용 가능하다. 비 오는 날에도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 제어의 IT 기술을 접목해 보안등의 수명을 높였다. 백열등 100W의 밝기와 동일한 광량으로 학교나 교회, 공공시설의 건물 내부의 보안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LED는 대부분이 보면 빛이 멀리 못 간다고 대부분 인정이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LED는 지금 현재 시중에는 빛이 멀리 못 간다고 밝지 못하다 해서 예전에는 등주 간격을 50m 간격, 40에서 50m 간격 설치했던 걸 지금 점점 자꾸 좁아지는 25m 간격까지 20m까지 좁아지는 거를 저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렌즈와 방열 기술을 이용해서 한 50m 간격을 설치해도 빛이 그냥 기존 밝기보단 더 밝은 걸 유지하게끔 하면서 전기는 3분의 1, 4분의 1로 절감하는 장치의 등기구를 개발해서 지금 시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표적인 고효율 기자재 LED 조명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백열 전구와 형광등 대비 비싼 가격으로 시장 형성이 느리게 진행됐지만 최근 LED 조명 가격 하락과 정부의 LED 등 보급 정책 확대, 2014년 백열 전구 생산 수입 금지, 그리고 여름철 사상 초유의 전력 대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기 시장 형성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LED 조명 시장의 매출은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디스플레이용은 2011년에 비해 2016년 10억 정도 줄어들 전망인 반면 일반 조명 분야에서는 2016년 매출이 약 7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용 조명 역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시장은 지금 현재 조달청 시장이 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간 2천억, 그다음에 조달청이 아닌 민자가 구입하는 게 한 1,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를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는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백열 전구를 지금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LED 전구를 대체할 대체가 지금 수요가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ED 조명 교체 국고 보조금 예산이 2011년에는 286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478억 원, 2013년 74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을 위주로 LED 조명 교체를 의무화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률을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비율은 2012년 말 기준 26%에 달했다. 특히 교통신호등의 95% 이상이 LED 등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국내 LED 조명 시장은 공공기관 조달 시장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 시장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광급 시장에 크게 편중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국내 LED 조명 전체 보급률은 대략 5에서 6%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웃국가 일본의 38%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LED 조명 투자비가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국 에너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세계 LED 조명 R&D 투자액은 약 1조 1,100억 달러로 하나로 120조에 달했다. 이 중 한국은 R&D 총 투자액이 694억 달러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대비 각각 13%, 17%, 27%, 3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R&D 투자비가 적은 게 우리나라는 R&D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리딩 기업이. 전부 LED 조명이 20명 이하의 소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R&D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LED의 R&D 투자비가 작게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국내 LED 조명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필립스, 오스람, GE 등 글로벌 기업이 민간 시장의 60-70%를 점유해
소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공공기관 조달 시장은 중소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양분화 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1년 LED 조명 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방열기구라든지 등기구라든지 광학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품 산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걸 리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전부 대기업이나 외국의 대기업이나 중국의 또 굉장히 큰 기업들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한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LED 조명 산업이 발달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다. LED 조명 밝기에 대한 표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KS 기준에 따르면 LED 전구 제품에는 와트와 루멘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백열 전구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LED 제품을 구입할 때 밝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문제는 와트 밝기에 대한 루멘 표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LED 제품은 40W 대체 혹은 60W 대체라고 표시된 채 판매되기도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아직 표준 제정 움직임이 없다. 전기에 의해서 불의 밝기가 얼마나 되느냐를 루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트하고 루멘은 어떻게 보면 인풋 아웃풋의 관계니까 그거는 당연히 두 가지를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인풋만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명은 최종 결과는 뭐겠습니까? 불을 밝히는 거죠.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인풋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표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와트를 얼마나 놓았을 때 밝기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그런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와트만 지금 따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LED 시스템 조명 시장이 2015년부터는 급성장해 연평균 92.4%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조명의 시스템화는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이다. 특히 IT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과 LED 조명 산업을 융합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값어치가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100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조니까 100조면 한 10배 뛴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급속도하게 LED 조명이 기존 조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열릴 그런 공산이 큽니다. 불은 인간이 신에게서 받은 가장 고귀한 선물이자 무기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줌으로써 제우스가 내린 금기를 어겼다. 프로메테우스에게 건네받은 불로 인해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강하고 확실히 구별되는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들어 인류는 두 번째 불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백열등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메테우스의 이 제1의 불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에디슨이 발견한 그런 그 전구 백열등을 제2의 불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벌써 그 에디슨 이전에도 그런 백열등을 이용한 원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디슨이 상업적인 그런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진공 램프를 이용한 즉 장수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구를 이제 개발하게 됨으로써 아마 우리 인류의 밤의 생활을 어쩌면은 바꾼 이런 역사적인 또 사건의 하나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밤 역사를 바꾼 놀라운 혁명. 1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오래 사용되어 온 발명품 백열등. 인류 두 번째 불의 역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다. 하지만 그 역사의 새 페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광원의 등장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이다.